내가 한창 때 미희, 영희, 정희, 손가락으로 셀 수도 없이 많은 여자들과 연애했어. 아, 그렇구나. 젊었을 때 인기 많았나 보네. 인기, 지금도 인기 많지. 나 아직 안 죽었어. 여러분, 방금 들으신 이 대화가 얼마나 불편하게 느껴지셨나요?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 중에서 인간관계를 순식간에 망칠 수 있는 자랑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끝없는 자랑을 들으며 속으로 언제 그만할까? 라고 생각한 적 말이죠. 사실 자랑은 우리 일상에서 가장 쉽게 하는 대화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한 대화 주제이기도 하죠. 한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김정원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이 5가지 자랑은 듣는 사람에게 불편함을 넘어 심각한 거부감까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자랑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현명한 대화법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인간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보신다면 무심코 한 말로 평생의 친구를 잃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매주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실용적인 지혜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계속 보시기 전에 새노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기분 좋은 일들 생기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은 바로 연애 경험 과시하기입니다. 60세 김명수 씨의 동창회 때의 일입니다. 명수야, 이게 몇 년 만이야. 그동안 잘 지냈지? 나야 뭐 잘 지냈지. 명수가 젊었을 때 참 인기 많았던 것 같은데. 한창 때, 사실 그때는 미희, 영희, 정희, 손가락으로 셀 수도 없이 많은 여인네들이랑 연애했었어. 아, 그렇구나. 젊었을 때 인기 많았나 보네. 인기, 지금도 인기 많지. 나 아직 안 죽었어. 지금도 연락이 끊이질 않아. 이런 대화가 오고 간 뒤 모임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자기 연애 경험을 너무 과시하듯이 말하니 명수에 대한 호감이 오히려 반감으로 바뀌더라고요. 오랜만에 여러 친구들끼리 모인 좋은 자리였는데 분위기도 다 망쳐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대화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누군가의 화려한 연애사를 듣고 있노라면 처음에는 호기심이 들 수도 있지만 곧 불편함이 밀려옵니다. 과거 연애 경험을 자랑하는 것은 마치 자신의 인기도와 매력을 간접적으로 과시하는 행동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친구나 모임에서 이러한 자랑을 늘어놓는 것은 듣는 사람에게 불편함과 거부감을 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의 연애 경험이나 현재 상태를 무시하는 발언으로 들릴 수 있어 인간관계에 금이 가게 됩니다. 이런 자랑은 나는 인기가 많았고 너는 그렇지 않았을 거야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김정원 박사의 인간관계 연구에 따르면 과거 연애 경험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매력이나 인기를 간접적으로 과시하고 싶은 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현재의 관계에 불만족을 느낄 때 과거에 화려했던 연애사를 더 자주 언급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랑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열등감을 심어줄 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과거 연애 경험에 대해 물어볼 때는 간단하게 의미 있는 만남이 몇 번 있었어 라고 대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인연이란 참 신기한 것 같아라고 말하며 깊은 대화로 이끄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기억하세요. 과거의 연애사는 자랑거리나 과시의 대상이 아니라 개인의 성장 과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자신을 더 성숙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은 바로 돈입니다. 60세 김영호님의 친구 모임에서의 일입니다. 영호야, 요즘은 뭐하고 지내? 나 요즘 주식 투자 좀 하고 있어. 요즘 주식 시장은 좀 어떤데? 야, 요즘 주식이 장난 아니야. 내가 3천만 원 넣었는데 지금 8천만 원까지 올랐어. 너도 좀 할래? 내가 종목 몇 개 추천해 줄게. 아, 그래? 나는 예금만 해서 주식은 잘 모르는데
아직 투자할 여유도 없고. 에이, 별거 아니야. 내가 그냥 감으로만 해도 이렇게 벌어. 지금 내 자산이 얼마인지 알아? 그 자리에 있던 한 친구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호가 자기 돈 자랑을 너무 노골적으로 해서 듣기 불편했어요. 특히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도 있는데 배려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대화 우리 주변에서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돈 자랑은 대화 상대를 가장 빠르게 멀어지게 만드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주식이나 코인 같은 재테크 이야기를 자랑 형식으로 풀어내는 것은 상대방에게 열등감과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김정원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돈 자랑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속물적이다, 세속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돈 자랑은 때로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무례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런 대화는 큰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돈에 관한 이야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투자나 재테크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자랑보다는 정보 공유의 관점으로 접근하세요. 나는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시작했는데 참고가 될까 해서 공유해 볼게라고 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둘째, 구체적인 금액보다는 투자 원칙이나 방법에 초점을 맞추세요. 최근에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깨달았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얼마를 벌었어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되는 대화입니다. 셋째, 상대방의 관심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혹시 투자에 관심 있어? 서로 정보를 나눠볼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하세요. 돈은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도구일 뿐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지갑이 아닌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은 바로 부동산입니다. 60세 김정희 씨가 명절 가족 모임에서 했던 대화입니다. 형님, 작년인가 이사한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우리 강남 쪽에 새로 이사했잖아. 어머, 강남이요? 어느 동네요? 우리 아파트가 대치동에 있는데 작년에 샀을 때 10억이었는데 지금은 20억까지 올랐어. 내가 거기로 사자고 했거든. 근데 우리 올케는 어디 살아? 아, 우리는 아직 전세 살고 있어요. 아이고, 우리 올케도 나이가 곧 60인데 아직도 전세야? 지금처럼 집값 오르는데 전세는 평생 돈 버리는 거야. 빨리 사. 우리 아들네도 벌써 34평 샀어. 형님네는 늘 부동산 자랑을 하는데 다들 전세 사는 친척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하니 모임 분위기가 너무 싸해졌어요. 나이 든 사람들 모임인데도 여전히 집값 경쟁을 하는 것 같아 속상했습니다. 부동산 자랑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상승한 집값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부동산 가치 상승을 자랑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김정원 박사는 부동산 자랑은 단순한 재테크 이야기를 넘어 상대방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미래 전망까지 건드리는 매우 민감한 주제라고 지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부동산이 중요한 자산으로 여겨지는 문화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부동산 자랑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간관계에 독이 됩니다. 첫째,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무신경한 발언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집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상당한 좌절감을 안겨줄 수 있죠. 둘째, 집을 구매할 시기나 방법에 대한 조언을 가장한 우월감 표현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빨리 사야 해.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살 수도 있어. 같은 말은 실제로 도움이 되기보다는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셋째, 운이나 여러 환경적 요소를 무시한 채 자신의 안목만을 과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구매에는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단순히 자신의 안목이나 결단력 덕분이라고 자랑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에 관한 대화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상대방의 주거 상황이나 경제적 여건을 먼저 고려하세요.
모든 사람의 상황은 다르며 각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둘째, 구체적인 금액이나 가격 상승률보다는 주거 경험이나 지역 특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동네는 시장이 가까워서 장보기 편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집이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 보다 훨씬 좋은 대화입니다. 셋째, 부동산 구매나 투자에 대한 조언을 할 때는 자신의 경험을 겸손하게 공유하되 상대방에게 압박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우리는 이랬지만 요즘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더라고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은 바로 배우자의 직업이나 지위입니다. 58세 김영숙 씨의 동창회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영수가 요즘 어떻게 지내? 남편분은 잘 계시고? 우리 남편이 글쎄, 이번에 은행 지점장으로 승진했어. 이제 정년까지 편하게 있을 것 같아. 월급도 많이 올랐더라고. 미영아, 너네 남편은 어디서 근무해? 우리는 이번에 명예퇴직했어. 아이고, 그러셨구나. 우리 남편은 아직 건강해서 계속 일하겠다고 하더라고. 회사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래. 이 대화 후에 주변 분위기가 어색해졌고 한 친구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숙이가 남편 자랑을 너무 심하게 해서 특히 남편이 퇴직한 미영이 앞에서 그런 말을 하니 정말 민망했어요. 명예퇴직이 본인 선택일 수도 있지만 요즘 시대에 어쩔 수 없는 상황도 많은데 배려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배우자의 직업이나 지위를 자랑하는 것은 마치 거울 앞에서 남의 옷을 입고 뽐내는 것과 같습니다. 김정원 박사에 따르면 이는 대리 자존감의 전형적인 사례로 자신의 정체성이 배우자의 성공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만드는 위험한 심리 상태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누구의 아내 또는 누구의 남편이라는 타이틀이 때로는 개인의 정체성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에서 배우자의 직업이나 지위를 자랑하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배우자의 성공에 기대어 높이려는 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가정을 꾸려온 노년층의 경우 배우자의 성공이 함께 일구어낸 결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자랑으로 표현할 때는 여전히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배우자 자랑이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배우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배우자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실직, 명예퇴직, 건강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직장에서의 입지가 약해지거나 퇴직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자랑은 특히 더 민감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둘째, 배우자의 성공을 마치 자신의 성취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뒷바라지를 잘해서라는 식의 발언은 배우자의 노력을 부차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가정을 지키고 뒷바라지한 것은 중요한 역할이지만 이것을 자랑으로 표현하면 다른 사람들이 배우자를 충분히 지원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셋째, 무의식적으로 다른 부부의 관계와 비교하게 만들어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경쟁심이나 열등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배우자를 잃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 앞에서 이런 자랑은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자녀 세대와 달리 노년층은 이미 직업적 성취의 대부분이 끝난 시기에 있습니다. 이 시기에 배우자의 지위를 자랑하는 것은 평생의 성취를 한순간의 직위로 평가절하 하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배우자의 성공이나 업적을 언급할 때는 겸손하게 표현하세요. 요즘 남편이 회사에서 바빠요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남편은 너무 중요한 자리라 회사에서 손을 못 놓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적절합니다. 둘째, 배우자의 도전과 노력에 초점을 맞추세요. 직이나 수입보다는 배우자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나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대화가 됩니다. 우리 남편이 요즘 건강관리에 신경 쓰고 있어요와 같은 이야기는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관심을 보이세요. 대개 남편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은 후 진심으로 경청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배우자가 은퇴했거나 건강 문제가 있다면 그 상황에 맞는 공감과 지지를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노년기에는 직업적 성취보다는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데 초점을 맞추세요. 우리 남편이 요즘 텃밭 가꾸는 재미에 빠졌어요. 같은 이야기는 지위나 돈과 상관없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과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성공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감사하게 여기는 축복임을 기억하세요. 진정한 인간관계는 겸손과 공감을 바탕으로 할 때 더욱 깊어집니다. 다섯 번째로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은 바로 자녀 자랑입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기업 합격했잖아.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했지. 정미야, 너네 아들은 지금 뭐해? 우리 애는 아직 취업 준비 중이야. 아이고, 요즘 취업이 힘들지. 그래도 노력하면 좋은 데 취직할 수 있을 거야. 자녀 자랑은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자랑입니다. 특히 노년층 사이에서는 자녀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으로 여기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는 자녀를 위해 평생을 희생한 부모님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지만 대화 상황에서는 상당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김정원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자녀 자랑은 무의식적으로 내 자녀가 당신 자녀보다 뛰어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에게 심각한 열등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자녀의 성공은 단순한 자랑거리를 넘어 평생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더욱 민감한 주제가 됩니다. 자녀 자랑이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모든 자녀는 각자의 속도와 방식으로 성장합니다. 어떤 자녀는 학업에서 뛰어날 수 있고 또 어떤 자녀는 예술적 재능이 뛰어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취를 단순히 학벌이나 직업적 성공으로만 평가하는 자랑은 다양한 성공의 형태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둘째, 자녀의 성공을 마치 부모의 양육 방식이나 유전적 우수성 때문인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머리가 좋아서와 같은 발언은 상대방의 자녀나 양육 방식을 간접적으로 비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셋째, 상대방의 자녀가 처한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자녀만 칭찬하는 것은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취업준비생,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자녀, 건강 문제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넷째, 노년기에는 자녀들의 성취가 이미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자녀 자랑은 더욱 직접적인 비교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대기업 임원인데 내 아들은 아직도 과장이니? 라는 식의 비교는 평생의 우정도 금이 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에 관한 대화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녀의 성취를 이야기할 때는 겸손하게 표현하세요. 우리 아이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아이는 타고난 천재라 이렇게 성공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적절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자녀에 대해서도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세요. 대개 자제분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은 후 그 이야기를 존중하며 들어주세요. 어떤 상황이든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 공감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자녀의 성공보다는 건강과 행복에 초점을 맞추세요. 우리 아이가 요즘 행복해 보여서 그게 제일 좋아요 라는 말은 어떤 상황의 부모라도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넷째, 자녀의 이야기보다는 함께 나눌 수 있는 공통 관심사의 대화에 초점을 맞추세요. 노년기에는 자녀 자랑 대신 자신의 취미, 여행, 건강관리와 같은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녀를 사랑하고 그들의 성공을 바랍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모의 자랑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녀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애 경험, 돈, 부동산, 배우자의 직업이나 지위, 그리고 자녀 자랑까지. 이런 자랑은 순간적인 우월감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소중한 인간관계를 해치는 독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김정원 박사는 자랑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 타인을 낮추는 무의식적 행동이라고 정의합니다. 진정한 소통은 서로의 위치에서 공감하고 배려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화해야 할까요? 자랑 대신 건강한 대화를 나누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자랑이 아닌 나눔의 관점으로 접근하세요. 자신의 경험이나 성취를 이야기할 때 내가 이만큼 했어가 아니라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나눠볼게라는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늘리세요. 좋은 대화는 일방적인 자랑이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나는 이래라는 말보다 당신은 어때요? 라는 질문이 더 값진 대화를 만듭니다. 셋째, 구체적인 수치나 성과보다는 과정과 느낌에 초점을 맞추세요. 집이 15억 되었어 보다는 새 동네로 이사하니 산책하기 좋아서 행복해라는 대화가 더 따뜻한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넷째, 자신의 취약점도 솔직하게 나누세요. 완벽해 보이려는 노력 대신 자신의 어려움과 실수도 공유할 때 더 깊은 신뢰 관계가 형성됩니다. 나도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라는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비교와 경쟁이 아닌 존중과 격려의 언어를 사용하세요. 우리 애는 서울대 갔는데 내 애는? 이 아니라 각자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김정원 박사는 진정한 소통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합니다. 자랑이 주는 일시적인 우월감보다 진솔한 대화가 주는 진정한 연결감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김정원 박사의 연구가 보여주듯 진정한 소통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랑 대신 나눔을, 과시 대신 공감을 선택할 때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배운 대화법은 단순히 자랑을 피하는 것을 넘어 더 의미 있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만드는 지혜입니다. 자신의 성공이나 행운을 나눌 때는 겸손하게, 상대방의 이야기에는 진심으로 귀 기울이며 비교와 경쟁보다는 각자의 여정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학벌, 재산, 지위를 중심으로 한 자랑 문화를 바꾸어 나가는 것은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한 소통 문화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타인을 불편하게 만드는 자랑 대신 서로에게 힘이 되는 진솔한 대화를 나눌 때 우리 모두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처럼 우리의 말은 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자랑보다는 진심 어린 대화로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변화시켜 보세요. 한마디의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세노트였습니다.